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6월의 시작이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이 바뀌면 시장도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달 첫날 양봉으로 장을 마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특히 코스닥 시장에 수급이 좀 많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만족할 만한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 조금 뭔가 좀 풀리는 그런 첫날이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소 시장에서는 1,800억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 1,0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수로만 1,000억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프로그램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선물 시장 동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요게 1조 4천억까지 순매수를 보였다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8,500억 정도인데 요게 전일에도 한 6에서 7천억 정도 매수하고 그래서 8,500억이니까 이틀 동안 약 1조 5천억 정도의 매수 포지션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매도 포지션 지금 선물 만기가 6월 둘째 주이니까 3일이에요. 13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인데 현재 매도 포지션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약 1조 7천억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6월 달에 이 매도 포지션을 얼만큼 줄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수 반등의 폭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회수해서 양전이 될 거냐 아니면 다시 매도를 늘릴 거냐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외국인들 매매 포지션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물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얘네들이 매도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향후 시장을 6월 중순까지 13일까지 하락으로 가져가겠다. 최소한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빠르게 막 7천억, 8천억씩 사면서 빠르게 소진을 하잖아요. 그럼 매도 포지션 줄면서 지수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주 동안 외국인의 매매 동향, 특히 선물 시장의 매매 동향을 꼭 확인을 하셔야 그래야 시장의 변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고 그다음에 숲을 보고 그다음에 나무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숲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종목별로 오시면 아무래도 좀 수익 날 확률이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월마다 발표되고 있는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 계속 무역 수지가 1년 동안 연속해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5월 달에는 지난 5월에 15개 주력 수출 품목이 있어요. 그중에서 11개가 수출이 증가됐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바이오,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섬유 제품, 선박, 바이오, 헬스, 가전, 섬유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고요. 반대로 4개 품목이 하락했는데 일반 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 2차 전지가 수출이 감소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차 부품, 철강, 2차 전지가 전체적인 업황이 좋지는 않다라고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이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잘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4.5%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무역 수지. 요거는 이제 그냥 간접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요거에 따라서 이거에 관련된 업종, 업종 내에서 종목 이렇게 바뀌니까 항상 어떤 업종이 장사를 잘했는지를 보고 거기 안에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어려웠다가 작년 7월 달, 6월 달부터 이렇게 무역 수지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12월 달, 그다음에 5월 달이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올해 들어서는 좀 나쁘지 않은 무역 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헬스클럽 이쪽이 좀 나쁘지 않아요. 석유 제품도 나쁘지 않고요. 석유 제품은 어디다 많이 하냐면 중국에다가 많이 하는데 중국 쪽 석유 제품이 풀린다는 얘기는 여기에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석유화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철강이나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품목보다는 이제 나라별로 보면은 대미 수출은 계속해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고, 여기 전년 동기 대비예요. 전년 동기 대비 계속 플러스인데 전월 대비는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무역에서 수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 관련 수출액은 여기서부터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다가 좀씩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플러스로 되고 있다. 물론 흑자긴 했지만 이제 증감률에서 많이 감소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중국 대중국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가볍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그 22 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또 시장이 화두입니다. 이번에 하도 그냥 설레발을 쳐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금리 인하 된다. 0.25 내릴 거다. 확실시 된다. 뭐 이게 설레발을 쳐놔가지고 될지 안 될지. 우리 그 현충일이죠. 6월 6일 요때 이제 나와요. 현충일 때 요때 어떻게 될 거냐. 진짜 0.25 25bp 내릴 거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뭐냐면 퍼스트 펭귄, 펭귄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물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누가 하나 퍽 들어가면 따라서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 만약에 22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캐나다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아직 미국은 못 하고 있지만 캐나다, 뭐 유럽 이러면서 미국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동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달이 마지막으로 바이든이 쓸 수 있는 금리 인하 카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1월 5일 날 여기는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그래서 9월이 마지막 바이든이 금리 인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진짜 유럽이 먼저 그 다음에 캐나다가 또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미국도 좀 영향을 받아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문제가 아니다. 물가보다는 경기다. 이러면서 여기 근거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워낙 경기가 좋죠. 근데 이게 또 잘 보면 서민들의 경기는 좋지 않아요. 물론 물가가 높아가지고 요것 때문에 그런 뭐 대선과 관련해서 물가가 높아서 많이 떨어져 나가서 트럼프로 갔는데, 트럼프도 이번에 뭐 34개가 뭐 유죄가 나올 걸로 요게 7월 11일 날 나옵니다. 7월 12일.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일이 7월 1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때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요때 이제 후보로서 등록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요것도 좀 7월 달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배심원단에서는 뭐 확정을 했으니까 요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7월 15일 7월 달에 또 이벤트가 한번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미국인들도 참 대단해요, 보니까. 아무튼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중앙 유로존의 금리는 4.5인데 이번에 한번 떨어질 수 있을지 요거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현충일 날 나온다라는 거고, 뭐 시장에서는 엄청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또 주가 빠질 겁니다. 유럽 주가. 근데 요게 이제 금리라는 게, 금리가 또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잖아요. 환율에. 그래서 22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또 강해지고, 이런 부분이 또 얽히고 섞여가지고 또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영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거에 따른 영향이 또 어떻게 반영하는지까지 현충일 이후에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미국은 여기 9월 달에
동결 가능성이 높다. 여기 옛날에는 여기 인하 가능성이 높았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건 또 언제든지 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르면 9월 달에 한번 하지 않겠느냐. 마지막 B카드로 한번 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금리 인하가 나오면 움직이는 섹터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렸거니 아실 거예요. 예,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죠. 예,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오늘 알테오젠이 막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분차트인데 예,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수를 올려놓고 예, 지수 상관없이 마감했다라는 거는 양봉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좋은 겁니다. 그만큼 뚝심이 있었고 누가 꾸준히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20만 원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고점이 2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5,500원 여기를 돌파하는 시도가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SC제형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이제 알죠? 예, 피하 주사. 예. 기존의 정맥 주사 대신 피하 주사로 하면 효과가 좋다. 이번에 유한양행하고 존슨앤존슨에 보면 피하 주사로 났을 때 기존에 그 정맥 주사를 했을 때 한 52% 나왔다 그러면 피하 주사를 했더니 63%까지 효능이 증가했다라고 검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요 3개월 동안에 그 FDA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피하 주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터트리면 물론 유한양의 오스코텍 뭐 올라가겠지만 알테오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도 9월 달에 9월 달에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런저런 해서 이 SC 제형에 관련된 기술력 가진 종목들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조건에 로열티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테오젠은 제가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공부하라고 그 레포트까지 다 드렸으니까 아무튼 뭐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움직였고요. 오늘 오스코텍이 21.9% 같이 가거든요. 유한양이 같이 가는데 오늘 특이하게 올랐다 밀렸어요. 오스코텍은 안 밀렸는데 요게 이제 왜 그랬냐면 바로 요거죠. 바로 요거 윤 대통령이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그냥 석유와 관련주부터 시추부터 뭐 피팅주 이런 것들이 막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흔들렸던 거 다 손절매 치고 다 일리 간 거예요.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유한양행의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이 이렇게 아침에 좀 샀다가 이렇게 보시면 매도했죠.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좀 샀는데 하여튼 개인들이 다 이쪽으로 갔다. 단타 치려고. 하여튼 뭐 단타쟁이들이에요. 이쪽으로 가서. 그래도 우리도 그래서 단타를 했죠. 여기 보시면 성광밴드를 매매했습니다. 성광밴드 한번 볼까요? 성광밴드 9시 10시 19분이네. 10시 19분이 어딘가요? 요 정도 되나 보다. 여기 11,250원. 그죠? 여기서 제가 매도 효과를 이거 안 드렸어요. 일부러 단타로 그냥 끝내라고. 왜냐면 제가 매도 순간 주면 또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접근해서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이제 단기 매매니까 단기로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단기 매매라고 표시를 했죠. 이런 거는 단기로 그냥 먹고 단기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꼭 그러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단기 매매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수익 매매 아니면 뭐 분할 매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로 올라가는 건 이벤트로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성광밴드 다 수익 실현하셨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매도 못했다고 댓글 다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못 팔았다고 나중에 댓글 다시는 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또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인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요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대한해운 하려다가 30나 갑자기 급등 나서 못 샀는데 아무튼 요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시면 1년치 지표인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3천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이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해운주 고점 아직 멀었다 이런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운임지수가 2022년 8월 이후에 21개월 만에 고점을 뚫고 가고 있고 중성발 리스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3분기까지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요때 이제 HMM이죠. HMM이 또 5만 원 넘어갔었나요? 엄청나게 제 아는 지인도 요걸로 많이 먹었던데 아무튼 요때는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기서부터 되게 급등했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은 건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물동량이라든가 또 중동 문제라든가 이런 게 겹쳐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요 사이클이 쉽게 잘 안 꺾여요.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꺾이진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여도 이런 식으로 꺾이지 올랐다가 이렇게 꺾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은 한투 연구원이 이제 보고서를 써서 야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고점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기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단기 이슈로 보는 건 위험하다. 성수기가 앞당겨지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3분기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보시면 이제 해운조선 전문기 트레이드 윈주 보도를 보면은 운임 상승이 아직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동발 이슈도 있고 공급 차질도 있고 해가지고 이 컨테이너 선사들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해운주 쪽에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HMM 좀 올랐죠? HMM이 컨테이너의 최대 수혜주죠. 대한해운은 한번 급등 나왔다 오늘 조정 받았고 또 이제 그 흥하해운이 아무래도 개인들이 매매할 때는 좋은 주식이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HMM이 최대 수혜주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안 그렇더라고요. 가벼운 것들이 막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HMM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옛날에 박정희 때도 뭐 석유 발견 해프닝이 있었다. 포항 영일만 이번에는 진짜냐 이렇게 나온 거죠. 뭐 일단 소량은 발견됐나 봐요. 이때 76년에도.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고 돼서 종결된 건데 이번에는 뭐 기술력이 좋아져서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갑롯을방이라고 그러죠. 이거 싸우고 있습니다. 천해가 있고 심해가 있어요. 천해에서는 현재 그 가스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고 심해가 문제죠. 파가지고 나온다고 하는데 뭐 유명한 뭐 전문가가 이번에 뭐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단기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추나 뭐 하는데 돈이도 많이 들고 또 이 성과가 나오려면 몇 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로 그냥 접근하셔야지 가스공사가 상한가 치는 거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자금들이 이제 올리면 개인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막 사요. 요즘 장이 요즘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어떤 뭐 경기가 좋아진다든가 뭐 어떤 뭐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벤트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벤트는 이벤트로 끝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좀 많이 다셨는데 한번 보면 2차 전지 손실을 5월 달에 다 복구했습니까? 아유, 축하합니다. 6월 달에도 수익 보겠죠? 그럼요. 6월 달에도 살 거 많아요. 영상을 발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주식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어떤 확신이 좀 들고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재밌어요. 소고기 진리대로 먹고 있습니다. 안 사셔도 돼요. 안 사셔도 됩니다. 돈만 많이 벌어가세요. 아시겠죠?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 좋겠어요. 5월 달에 엄청난 수익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올리시면 전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하여튼 뭐 저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선한 영향력으로 수익이 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테오젠 떨어질 때 100주를 더 담갔는데 반전 수익이 났다. 그렇죠. 알테오젠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꽉 들고 계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HLB도 그랬잖아요. 지난번 댓글 제가 소개 안 시켜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차 전지를 팔았더니 2차 전지가 좀 그때 반등이 나왔거든요. 올라갔고 알테오젠이나 종목을 샀는데 이거 떨어졌다라고 이제 댓글에 다신 분이 있어요. 그게 요게 언제적이냐면 옛날에 HLB도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이 HLB도 1월 초에 이분이 안 사다가 드디어 한 거야. 사가지고 샀더니 2차 전지가 그때 무슨 이벤트로 한 20에서 30%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댓글 달아놨어. HLB를 바꿔놨더니 2차 전지가 2, 30% 올랐는데 HLB는 빠졌더라.
아니면 안 움직이더라. 그 얘기 똑같이 하셨거든요. 1월 달에 그게 1월 달. 그 다음에 HLB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예. 그 2차 전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면 늘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겁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파는 순간 잊어버리셔야 돼.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던 건 다른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항상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매도하고 오르면 어떡하냐 이거. 그죠? 항상 이게 걱정이잖아요. 오르면 오르는 거죠. 그냥 다른 종목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손절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리가켄바이오 계속 홀딩인가요? 그렇죠. 이거 ADC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니까요. 여의도 애널리스트, 특히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뽑은 1등이 뭡니까? 리가켄바이오예요. 리가켄바이오가 1등입니다.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가 1등이에요. 여의도가 만약에 당신들이 중장기 투자를 할 때 뭘 사겠느냐고 물어봤는데 리가켄바이오하고 알테오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좋은 주식을 사드린 거니까 가만히 들고 계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진정성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 주였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익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에 뭐 물려 있어요 지금. 몰려 있으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좀 아쉽습니다. 5월달 하셨고 6월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면 재밌어야 돼요. 이렇게 뭐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주식만 보면 열불이 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렇지 않으시려면 뭔가 변화를 주시고 잘 따라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소통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이 연락처 보이시죠? 010-2657-8694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고 뭐 금리나 시즌 언제든지 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밸류 정책은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튼 뭐 장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 이제 상당히 많은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사칭으로 피해를 보지 마시라고 절대 1년 단위로 받지 않습니다. 한 달에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이라고 금액까지 오픈을 했어요. 이거를 넘어간다. 이거는 이제 제가 운영하지 않는 사칭 세력, 무료방이다 이런 거, 카톡이다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무료방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무료방을 운영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꾼들이 무료방, 주피승이 무료방이다라고 여러분들을 현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막 고가의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특별 VVIP 방이다 이러면서 사기당해갖고 나중에 저한테 문의 주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거 당하시지 마셔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하고 노후를 평생 이렇게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해지하면 최소한 3개월 동안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사칭 사기 세력들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소통방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오시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어떻게든 제가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월 첫날 좋게 마감이 됐는데 좀 더 이어질지 아니면 첫 끝발이 멋이 깊어진지 요거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6월 달에 시작을 좀 좋게 해가지고 한 달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 6일 날 유럽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거를 좀 체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매매에서 외국인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종목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종목만 보시니까 주변 환경을 못 보시는데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이러면서 이건 전체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고 지금은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이럴 때 자금을 좀 빼고 이런 거를 이제 조절해 가면서 가야 여러분들이 먹을 때 많이 먹고 깨질 때 덜 깨지고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러면 전체적으로 계좌가 빨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 안 해보시면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소통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장은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보를 지키고 종목을 찾으면 항상 빠져나갈 균형은 있고요. 또 나름대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